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규 상장한 지 한 달이 되는 리브스메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스메드는 25년 12월 24일 상장되었습니다. 복강경 로봇 수술 보조기구인 다관절 핸드헬드를 개발해서 판매 중입니다. 아직 수술 로봇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강경 수술 로봇 다빈치를 만든 인투이티브가 리브스메드의 롤 모델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업 공개를 하면서 실적 전망치를 매우 높게 내놓았습니다. 기업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 핵심 캐시카우 아티센셜의 시장성 점검. 리브스메드의 현재 기업 가치는 사실상 아티센셜의 시장 침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티센셜은 다관절 기능이라는 기술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 상대는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닌 메드트로닉, 존슨앤드존슨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장악한 기존 일자형 기구 시장과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로봇 수술 생태계입니다. 기회 요인. 로봇 수술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유사한 관절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은 병원 경영진에게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특히 수가가 적용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침투율이 수익성 개선의 핵심 키가 될 전망입니다. 리스크 요인. 보수적인 의료 현장의 특성상 기존의 익숙한 일자형 기구에서 아티센셜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적 우위를 넘어 실제 수술 시간 단축이나 합병증 감소와 같은 임상적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만 대규모 채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신규 파이프라인, 아티실, 아티스테이플러의 진입 장벽. 단순 핸드헬드 기구에서 고부가 가치 소모품인 에너지 디바이스와 스테이플러로의 확장은 매출 볼륨을 키우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기술적 난이도보다 영업적 진입 장벽이 더 높은 영역입니다. 경쟁 상황. 에너지 절삭기와 스테이플러 시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강력한 특허와 영업망으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브스메드의 90도 관절 기술이 수술 예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확실한 레퍼런스가 없다면 기존 메이저 제품을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 기술적 차별성, 수직 접근 등 이 틈새 시장을 넘어 주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아티센셜로 확보한 고객망을 활용한 끼워 팔기나 교차 판매 전략의 성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수술 로봇 스타크 기회이자 리스크. 투자자들이 리브스메드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근거는 결국 수술 로봇 스타크의 성공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시장 구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가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쉽지 않습니다. 스타크는 소형 모듈러와 구독형 가격 정책이라는 틈새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후발주자로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검증 필요. 로봇 수술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성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안정성, 트레이닝 시스템 등 종합적인 솔루션 역량이 요구됩니다. 2026년 하반기 국내 허가 이후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빈치 대비 확실한 비용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틈새 시장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4. 재무 및 밸류에이션 리스크. 현재 주가는 2027년 이후 로봇 사업의 성공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출시 지연이나 초기 판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143억 원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1조 5,3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약 10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710억 원 영업이익이 회사 측 예상대로 나올 경우 배수는 21배가 됩니다. 실적 변동성. 2026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아티센셜의 미국 매출 급증과 신제품의 성공적인 안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판관비 증가와 R&D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경우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버행 이슈. 상장 후 보호예수 물량이 순차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브스메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의료기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술의 혁신성보다는 실제 병원 침투율과 재구매율 추이를 냉정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리브스메드 영업실적 전망입니다. 회사 측에서 내놓은 전망치는 화려합니다. 올해 흑자 전환, 내년엔 매출 2배로 뛰고 흑자 785억 원, 내후년엔 이익이 1828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리브스메드가 목표로 하는 모든 영업 상황이 성취되어야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현재로선 달성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달성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 분기 실적을 추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산업은 침투 속도가 느립니다. 의료기기는 IT처럼 잘 팔리면 바로 확산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임상, 의사 숙련, 병원 채택, 보험 예산 반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고영의 뇌수술 로봇도 개발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제 10대를 넘겼습니다. 레코드도 쌓여야 할 것입니다. 인계점이 지나면 보급이 확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으로선 속단할 상황은 아니고 분기별 사업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브스메드를 지금 당장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다빈치 로봇, 소모품, 서비스를 통합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반면 리브스메드는 아직은 수술 보조기구 중심 기업입니다. 물론 다빈치가 롤 모델이고 수술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리브스메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 실적을 지켜보겠습니다. 리브스메드는 오버행 이슈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 1월 23일 스톤브리지는 보유 물량 일부를 블록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스톤브리지 이노베이션은 5.60% 지분, 총 137만 주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 중 41만 주를 블록딜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롱올리에 매각했습니다. 1월 26일부터 풀리는 한개월 보호예수 물량 254만 주 중 일부는 오버행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호예수 해제 물량 213만 주가 대기 중이고 2개월 물량 242만 주, 3개월 물량 129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총 나올 물량은 584만 주입니다. 이는 총 발행 주식수 대비 23.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아직도 오버행 이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물량입니다. 리브스메드와 아침의 의료기 특허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 리브스메드와 아침의 의료기, 구바이오제네시스 간의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리브스메드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리스크이자 이를 기술력으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분쟁의 발단과 전개 과정입니다. 2025년 7월 아침의 의료기는 리브스메드의 다관절 수술기구 아티센셜이 자사의 복강경 수술기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리브스메드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 소송으로 인해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침의 의료기는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강소기업으로 자사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결과입니다. 리브스메드는 즉각적으로 특허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했습니다. 2025년 9월 말 특허 심판원은 아침의 의료기의 특허가 선행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신결했습니다. 동시에 리브스메드의 아티센셜이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리브스메드의 완승으로 특허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민사소송의 근거 자체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적 시사점입니다. 이 승소는 리브스메드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서는 리브스메드의 기업 가치를 약 1조 원대 수준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2심 진행 시 사제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특허 출원으로 17년 독점권을 구축했습니다.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 2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브스메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